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네이메온 대 위트레트. 자, 일단 네이메온 같은 경우에는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트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이 정도로 이제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네이메온이 뭐 최근 흐로닝원과 뭐 발베이크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이제 연승 중에 있고, 그리고 컵 경기 포함해서는 지금 홈에서 3연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한동안 흐름이 안 좋다가 최근에는 좀 페이스가 많이 올라온 그런 좀 네이메온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위트 같은 경우에는 근래 이제 페에노르트 상대로 이제 리그 첫 패배를 당하며 모멘텀이 좀 떨어지나 했지만, 그 이후에 내리 3연승을 좀 거두며 여전히 좀 좋은 퍼포먼스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긴 연승 중에 한 번 지면은 굉장히 좀 꼬꾸라지는 일이 좀 다반수인데, 위트레트는 그래도 이제 빠르게 이제 연패를 좀 저지하면서 다시 좀 살아날 기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무튼 좀 최근 흐름이 좋은 그런 좀 양 팀의 맞대결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이제 네이메온이 뭐 최근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하고 있지만, 상대가 뭐 즈볼레, 흐로닝원, 뭐 이제 발베이크와 같이 대체적으로 수비가 약한 팀들 상대로 득점을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수비 밸런스가 좋은 미트레트 상대로도 좋은 공격력을 좀 보일지는 다소 지금 의문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좀 아무래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팅과 달리 이제 뭐 미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르디비시 내에서 좀 수비 라인 조율이 좋고, 그리고 좀 수비 전환이 빨라 역습에 대한 대처도 좀 좋기 때문에, 특히 좀 역습에 대한 약간 좀 비중이 큰 그런 좀 네이메온이 어느 정도 미트레트의 수비를 좀 뚫기는 이제 이전 경기들에 비해서 좀 많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좀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제 좀 지난 경기들과 달리 좀 네이메온이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염두는 해둬야 된다, 이렇게도 말씀 들어봅니다. 자, 게다가 이제 지금 위트레트 같은 경우는 리그 기준 원정에서 좀 4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홈보다 원정에서의 기대치가 더 좀 높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시즌 뭐 전체적으로도 이제 위트레트가 뭐 네이메온에 비해 이제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도 더 좋다 보니까, 이런 점들을 다 고려하면은 요 경기는 저는 뭐 원정이라 해도 위트레트 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위트레트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위트레트 프랜스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만은 요거는 뭐 배당 대회했을 때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트레트 프랜승의 2.5주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약스 대 지볼레. 자, 일단 아약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공격수 한 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주축 선수들이 좀 대거 다 좀 돌아오면서 더더욱 좀 전력 보강이 되고 좀 최근의 아약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블레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한 명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제 아약스 같은 경우는 현재 뭐 3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지금 최상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7연승을 기록 중일 정도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지난 시즌과 비교했을 때 뭐 경기력이나 뭐 이제 조직력이 좋아진 건 물론, 그리고 이제 잡을 만한 경기는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이제 기세를 이어가는 것도 현재 측 아약스의 좀 상승에 좀 크다고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네. 확실히 좀 지난 시즌과는 이제 좀 페이스가 많이 다른 좀 이번 시즌의 아약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즈볼레 최근 좀 3경기 기준 1승 2무로 이제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좋은 성적을 좀 거두고 있지만, 최근 거의 매 경기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기록하며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좀 불안정한 수비가 특히 원정에서는 더 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원정 기준 지금 3경기 연속 지금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인 그런 좀 즈볼레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즈볼레 원정 수비를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역시 좀 수비에서 굉장히 좀 허덕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 좀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아약스가 홈에서 높은 볼 점유를 바탕으로 그래도 좀 순조롭게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이제 츠볼레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좀 후방에서 턴오버가 많고 그리고 좀 침투에 좀 취약하기 때문에 약간 뭐 이런 좀 츠볼레 상대로 아약스가 홈에서 좀 좋은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좀 즈볼레 진영에서 이제 아약스가 좀 볼을 길게 좀 소유할 것으로도 이제 좀 보고, 그리고 뭐 이제 즈볼레 역시 어느 정도 좀 원정에서의 좀 수비가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공격은 뭐 대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그리고 특히 이제 좀 기동성이 좋으면서 역습 전환이 좀 빠르다 보니까 종종 뭐 아약스 상대로 역습을 통해 어느 정도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것으로 봐요. 그러니까 확실히 뭐 이제 좀 즈볼레가 뭐 일방적으로 좀 밀리기보다는 뭐 어느 정도 좀 이제 좀 역습을 통해서 좀 반격을 좀 할 만한 그 요소가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경기 흐름까지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물론 뭐 지금 뭐 즈볼레가 뭐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아약스와는 좀 체급차가 워낙 크고, 게다가 이제 그런 좀 체급차뿐만 아니라 지금 아약스의 지금 경기력이 워낙 지금 물이 오르고 모멘텀도 굉장히 지금 뭐 뜨거운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홈 아약스 상대로 좀 즈볼레가 좋은 결과를 만들기는 좀 많이 어려울 것으로 봐서, 이번 경기는 그래도 뭐 아약스가 좀 무난히 홈에서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저는 승패 본다고 하면 네, 이거는 아약스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분석해 봤을 때 아약스 승. 네, 1엔드 기준이 배당이 좀 낮긴 하지만 이건 마이너스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3.5 기준을 본다고 하면 오버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약스 승에 마인 승에 3.5 기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키츠 9414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이제 9414님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일단 이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그 다음 경기 이제 입스위치 대 맨유. 자, 일단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전 공격수 1명,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 1명, 수비수 1명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맨유 같은 경우에는 좀 맥과이어, 그리고 이제 린델로, 그리고 이제 리산마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으로 이제 좀 빠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아직까지 좀 전력 누수 및 좀 결장 의심 좀 선수도 많은 좀 맨유긴 한데, 그 중에서 특히 좀 후방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지금 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및 결장 의심인 좀 선수들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좀 전해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내내 이제 승이 없다가 직전 경기 토트넘 상대로 원정에서 좀 승리를 거두는 이변을 만들면서 이제 리그 첫 승을 좀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후방에서 좀 전력 누수가 큰 토트넘 상대로 굉장히 좀 위협적인 모습을 종종 보인 그건 좀 입스위치였다고 이제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좀 최근 들어서 이제 좀 더더욱 좀 공격에서 좀 살아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네, 이렇게도 이제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맨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모린 감독이 새로 부임을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 경기가 아모린 감독의 맨유 데뷔전이 될 예정입니다. 네, 자, 아무튼 네, 이렇게 좀 양 팀의 그런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말씀드려봤네요. 네. 자, 일단 이제 아모린 감독이 이전 스포르팅 때 쓴 전술 및 이제 포메이션을 이제 좀 이번 이제 맨유에서도 이제 훈련을 좀 지금 시키고 있기 때문에 맨유에서도 이제 기존 좀 3백 전술을 좀 유지할 것으로 봐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확실히 좀 이제 스포르팅 때처럼 공수전을 굉장히 좀 빠르게 가져가면서 기동성을 살린 좀 플레이를 좀 종종 이제 좀 구사할 것으로 좀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메뉴의 좀 색깔이 좀 달라질 수 있을 만한 좀 요소는 있는 그런 좀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긴 하지만, 자, 다만 지금 문제는 아무래도 이제 아모린 감독 체제에서의 첫 경기다 보니까 이제 맨유 선수들이 이제 좀 전술에 대한 적응도가 이제 좀 떨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아모린 감독의 좀 전술 자체가 대체적으로 좀 후방에서의 그런 오버래핑이 많은 전술인데, 그런 롤을 지금 뭐 수행할 만한 수비수들이 좀 대거 결장이 좀 클 것으로 봐요.
일단 뭐 이제 맥과이어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리산마까지 굉장히 좀 수비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큰 그런 좀 맨유기 때문에 자칫 약간 좀 삐끗할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둬야 합니다. 자, 아무튼 네. 뭐 어차피 좀 이제 감독이 좀 바뀐 거는 굉장히 좀 맨유한테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좀 불안정한 요소도 이제 좀 충분히 존재한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뭐 이제 천리을부지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철부진님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이제 쪽지 한번 네,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아이고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 뭐 이제 입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대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고, 그리고 맨유도 지금 후방에서의 전력 누수가 크기 때문에 이제 수비에서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양 팀의 이제 좀 실점 위험이 클 수 있다고 보고, 그러다 보면은 뭐 이 경기는 좀 다득점 양상으로도 이제 흘러갈 만한 그런 좀 요소가 있는 경기라고 봐요. 그리고 이제 승패를 좀 본다고 하면은 조금 약간 좀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아모rim 감독도 좀 데뷔 전인 그래도 맨유가 좀 승리할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싶어서 요거는 내 승패로 좀 접근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맨유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분석 결과 봤을 때 그래도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맨유 사이드는 보는 경기, 그리고 요거는 뭐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와도 다득점 양상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좀 높은 경기이기 때문에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맨유 승에 2.5씩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리노 대 몬차. 자, 일단 토리노 같은 경우는 지금 자파타 그리고 일리치 등이 이제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은 그런 좀 토리노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몬차 같은 경우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이제 두 팀 다 뭐 현재 3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타고 있고, 그리고 3경기 연속 득점이 없는 상태로 골가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물론 이제 두 팀 다 최근 계속해서 상위권 팀들을 만나긴 했지만 그거를 좀 감안해도 이제 이전보다 경기력이 좀 떨어진 감이 있고, 특히 유유스팅을 거의 만들지 못했을 정도로 이제 양 팀 다 공격 전개가 최근 좀 좋지는 못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렇게 좀 공격 흐름이 안 좋은 그런 양 팀의 좀 맞대결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토리노가 시즌 시작할 때만 해도 공격 템포가 빠르고 이제 좀 측면 전개나 침투 플레이가 좋아 이제 공격이 좀 굉장히 좀 활발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공격 전개를 전혀 보이지 못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대체적으로 이제 좀 일선으로의 그렇죠 볼 배급도 잘 안 되면서 좀 답답한 공격 전개를 좀 보이고 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슈팅으로 좀 가져가는 기회도 현재 좀 적어졌고, 그게 좀 자연스럽게 이제 좀 득점력 좀 저조로 이제 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도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이뿐만 아니라 지금 뭐 자파타가 좀 빠지며 이제 토리노의 그런 공격 전력이 더더욱 약해졌고, 그리고 좀 중원에서의 좀 영향력이 큰 이제 일리치도 지금 뭐 결장이다 보니까 중원 역시 좀 타격이 좀 클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전체적으로 좀 총체적 난국인 그런 현재 좀 토리노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네. 자, 물론 뭐 이제 토리노만큼이나 몬차의 경기력도 이제 좋지는 않습니다. 네. 다만 뭐 그래도 현재 뭐 토리노보다 뭐 몬차의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보기도 어렵고, 그리고 이제 좀 전력 누수가 어느 정도 있는 그 좀 토리노 상대로도 뭐 몬차가 뭐 크게 좀 전력 면에서도 좀 밀릴 게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좀 고려하면은 지금 뭐 토리노 승 가져갈 만한 그런 좀 메리트는 전혀 없기 때문에 요거는 뭐 몬차가 원정에서 좋은 결과를 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는 거를 좀 염두하면은 저는 요거는 뭐 몬차 사이드로 접근을 하는 게 조금 더 괜찮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 본다고 하면은 몬차 프랜스 쪽으로 접근하더라고. 와, 이게 언더 배당이 좀 너무 생각보다 좀 낮긴 한데, 그래도 지금 양팀 상황을 좀 봤을 때는 오버를 볼 만한 좀 구간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언더까지도 보도록 할게요. 네. 몬차 프랜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라치오 대 볼로냐.
자, 일단 라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풀팩이 좀 타바레스가 이제 결장 중이고, 그리고 추가로 이제 페드로 같은 경우에는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확실히 뭐 이번 시즌 좀 풀백에서 굉장히 좀 뛰어난 활약을 좀 펼치고 있는 타바레스의 결장은 이제 라초한테 좀 타격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보고, 그리고 볼로냐 역시 지금 은도에, 그리고 지금 에비세르가 이제 결장 중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갔네요. 자, 일단 라치오 현재 제 6연승 중으로 굉장히 흐름이 좀 좋은 상태고, 최근에는 뭐 유로파 리그 경기에서 포르투 상대로도 승리를 좀 거두며 좋은 경기력을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리그뿐만 아니라 이제 유로파 리그에서도 뛰어난 좀 경쟁력을 좀 보이면서 이제 좀 두 곳에서 굉장히 지금 뭐 좋은 활약을 좀 펼치고 있는 현재 좀 라치오라고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뭐 볼로냐 역시 뭐 이제 최근 3경기 기준 2승 1패로 이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리그에서는 지금 3연승 중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확실히 좀 시즌 극초반에 비해서는 뭐 경기력이 많이 좀 나아진 그런 좀 볼로냐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네요. 자, 물론 뭐 이제 이전보다 경기력이 이제 많이 개선되었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연승 중인 그런 볼로냐긴 하지만, 그래도 현재 라치오보다는 뭐 냉정히 경기력에서는 좀 밀리는 편이고,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라치오가 중원 장악력이 좋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좀 중원에서의 경쟁력이 다소 떨어지는 볼로냐가 좀 불리할 수 있는 경기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게다가 이제 뭐 이제 좀 중원 싸움뿐만 아니라 이제 좀 경기 운영 능력에서도 이제 라치오가 더 우세한 편이다 보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들을 좀 바탕으로 그래도 홈에서 라치오가 좀 주도권을 가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쵸? 자, 그리고 이런 약간 좀 경기력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현재 뭐 전체적인 좀 밸런스도 라치오가 더 좋기 때문에 이제 더 안정적으로 경기를 좀 풀어갈 수 있고, 그리고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하면은 뭐 현재 지금 뭐 홈에서 제 아무리 좀 최근 뭐 연승 중인 그런 좀 볼로냐라고 해도 라치오가 충분히 좀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라치오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라치오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오바는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오바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라치오 승에 2.5 기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릴 대 스타드레. 자, 일단 릴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그리고 수비수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뭐 이제 기존 결장자들도 이제 여전히 좀 많았던 그좀 릴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원정팀 뭐 랭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이렇게 이제 말씀 들어봅니다. 자, 일단 릴 같은 경우에는 지금 2달 넘게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최근에는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좀처럼 이기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제 좀 챔스 경기와 좀 더불어 어느 정도 좀 이제 같이 좀 병행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좀 승리가 없는 그런 좀 릴이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뭐 이제 뭐 결과와 좀 상관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경기력은 좋은 그런 릴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타드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오세를 상대로 이제 원정에서 대패를 당했고, 그리고 직전 경기 툴루즈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지며 지금 흐름이 안 좋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시즌보다 확실히 좀 공수 밸런스가 더 무너지면서 굉장히 좀 저조한 경기력을 보이고 있는 그런 이번 시즌의 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확실히 지금 뭐 렌 같은 경우에는 좀 전체적으로 좀 많이 좀 떨어진 상태다. 네, 이렇게도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일단 뭐 요 경기도 좀 경기 항상 봤을 때, 자, 이번 시즌 원정에서 렌이 좀 주도한 경기가 거의 없다 보니 이제 릴 상대로도 좀 주도권을 내줄 것으로 봐요. 자, 그리고 특히 지금 뭐 릴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현재 뭐 렌 상대로는 좀 중원 싸움에서도 이제 좀 우위를 좀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우위를 좀 바탕으로 경기를 더 유리하게 이제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랭 같은 경우에는 뭐 전체적으로 수비가 안 좋지만 특히 원정에서는 더더욱 지금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진 상태고,
그리고 이제 수비 라인 조율이 안 되어서 이제 뒷공간이 잘 좀 뚫리고 있다 보니 지금 공격이 좋은 몰릴 상대로 이제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이 더 좀 높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어느 정도 좀 실점 위험이 더 큰 팀도 지금은 뭐 원정에서의 렌이다라고도 이제 말씀드려 봅니다. 자, 일단 뭐 현재 지금 흐름, 경기력, 그리고 뭐 공수 밸런스 등 뭐 전부 지금 릴이 더 지금 좋은 편이고, 그리고 이번 시즌 이제 스타드렌이 원정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을 정도로 이제 많이 약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약간 원정에서 많이 열세인 그런 좀 렌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번에는 뭐 릴이 좀 최근 계속해서 좀 무승부를 좀 거뒀던 거를 약간 좀 끊어서 오랜만에 좀 승리로 약간 좀 장식할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뭐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요거는 릴 사이드 쪽으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릴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와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 기준 오바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메넨글라드바흐 대 이제 장크트 파울리. 자, 일단 맹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 3명 결장. 그리고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공격수 1명, 이제 미드필더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뭐 맹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브레멘 상대로 홈에서 4대1 대승을 좀 거뒀고, 그리고 라이프치 상대로 원정에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좀 좋은 성적을 좀 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최근 좀 흐름이 괜찮은 그런 좀 메넨글라드바흐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는 뭐 리그 기준 3연승 중으로 이제 극강의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네. 자, 물론 뭐 아직까지 뭐 시즌 좀 초반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좀 지난 시즌보다는 뭐 훨씬 더 경기력이나 조직력이 좋아진 그런 좀 메넨글라드바흐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뭐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이긴 경기가 거의 없지만 그래도 좀 대체적으로 끈적인 수비를 좀 보이면서 이제 수비가 좀 견고한 편으로 좀 다른 하위권 팀들에 비해서는 이제 좀 실점이 좀 적은 편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좀 기복이 좀 심한 편에 그래도 좀 속하긴 하는데 그래도 기복이 좀 좋은 쪽으로 좀 터질 때는 이제 굉장히 좀뭐 경기력에 좀 고점을 좀 보이면서 이변을 좀 종종 좀 만들기도 하는 그런 좀 상태다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뭐 이번 시즌 홈보다 원정에서의 성적이 더 좋은 그런 좀 장크트 파울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일단은 요 경기 그래도 뭐 간략하게나마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메넨이 뭐 침투나 이제 컵백과 같은 그런 좀 공격 패턴을 통해 어느 정도 이제 좀 장크트 파울리보다는 이제 좀 공격을 좀 주도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뭐 이제 장크트 파울리 같은 경우에는 뭐 평소처럼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이제 역습 위주로 이제 경기를 좀 풀어갈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뭐 이 경기는 그래도 뭐 메넨글라드바흐가 뭐 홈에서 그래도 공격을 좀 주도하면서 그래도 좀 경기를 좀 풀어갈 만한 것 좀 맺히고, 장크트 파울리도 뭐 역습을 좀 통해서 종종 좀 득점 기회를 좀 만드는 식으로 이제 흘러가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자, 물론 뭐 지금 장크트 파울리의 수비가 좀 견고하기 때문에 메넨이 제 아무리 홈이라고 해도 이제 공격에서 뭐 고전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뭐 근데 그거를 좀 감안해도 뭐 현재 좀 흐름이나 좀 경기력 면에서는 당연히 이제 메넨이 더 나은 편이고, 그리고 지금 홈에서의 그런 좀 모멘텀도 많이 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좀 홈에서 굉장히 좀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고려를 하면은 그래도 이거는 뭐 메넨이 좀 더 뭐 좋은 결과를 만들 가능성이 더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서 요거는 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로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나 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이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메넨글라드바흐 사이드 쪽 보도록 할게요. 메넨글라드바흐 승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바는 본다고 하면은 언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언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의 경기 이제 몇 개 더 살펴보면, 일단은 이제 오사수나 대 비아레알. 네,
요거는 네, 본다고 하면은 오사수나 프랜승 쪽으로 네, 접근하는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오사수나 프랜승의 오버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챔피언십 한 경기 있죠. 스완지 시티 대 리즈. 요거는 네, 리즈 사이드 쪽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하고, 그렇다고 뭐 지금 원정 리즈가 솔직히 뭐 대승까지 좀 기대를 하기는 많이 좀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요거는 뭐 고배당으로 가져간다고 하면은 햄무도전 경기,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 언더 보는 경기, 네,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세비야 대 라요. 네, 여기는 이제 세비야 이제 햄무 알부 고배당 잡이로 하거나 언어반은 마찬가지로 이제 언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기록 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